지난해 12월 모두가 들떠있던 크리스마스 이브, 50대 한 남성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6개월 전 직장을 잃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류가 부족해 탈락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전반적인 복지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죽음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버리게 만드는 빈곤으로의 추락. 이들을 빈곤의 수렁에서 건져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비를 제외한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마와 같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십상인데요.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는 위기 가정을 막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소득이 있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했을 경우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의정부 화재 피해자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전 재산을 잃다시피 한 그들은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갑작스러운 화재로 생계곤란에 해당된 피해자 중 법에서 정한 소득 이하의 분들은 긴급 생계비, 긴급 주거비,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다시 생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준 겁니다. 고맙죠.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당하니까 뭐 하나하나 따는 것도요. 다 저게요. 미안한 감도 들고. 그런 데서 안 해주면 진짜 그냥 응? 어디가 내 안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잠자리도 자는 것도 고맙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 유가족 1,576명에게 12억 8,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얼마 전 많은 이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의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임신 7개월 아내 역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급작스러운 사고와 실직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법. 지난해 말 좀 더 많은 위기 가정을 끌어안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 가정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및 금융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120%에서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금융자산 기준은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 외에도 주 소득자였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전기가 끊긴 지 1개월이 지났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3% 늘어난 1,013억 원의 예산이 긴급복지 지원에 투입돼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서류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50대 남성과 같은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위반 사유로 1일밖에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또한 위기 상황이 어려울 경우 현지 확인서만으로 선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가정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나 주변 이웃이 지원 요청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후 조사를 거쳐 지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부부 모두가 장애를 앓고 있고 고혈압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유성 씨 역시 이런 절차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어야지. 저희가 추천서 다 써놨기 때문에 연 60일까지 네. 이제 입원이나 진료는 이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민유성 씨 부부의 경우 의료비뿐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비워줘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상태라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길 몇 장 싣고 다니면서 팔면서 차에서 먹고 살자. 그런 말도 했었어요. 가볼 수 있겠어? 민유성 씨가 삶의 희망을 이어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지금 폐거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준비해서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 성금이 있어요. 그래서 성금으로 일시적인 생계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생계비 지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것만 아니래도 민유성 씨의 경우 안성시에서 마련한 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지원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최근엔 안성시뿐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몇 대 가지고 경기도의 경우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긴급지원 제도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희망 온돌이라는 제도를 마련,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까지 힘을 합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생활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 언니를 보살피던 20대 여성은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고 계속된 아내의 병수발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70대 가장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그 문제점은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너무 좁아요.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공적 그 인프라, 그러니까 전달 체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현장에서 그 긴급복지 대상인 사람들을 사례를 발굴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좀 더 많은 이웃들을 보듬어 안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5만 명의 빈곤층. 그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과 인력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